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886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36,0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불거졌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증자 다 마무리가 됐고 상장도 추가 상장도 됐고 이제 제대로 돈을 잘 버는지만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뭐 M7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수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어떠한 향후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또 목표가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PER 기준으로 20배 미만에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1분기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단들도 보면요. 이제는 뭐 증자와 관련된 논란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꾸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증자 받으실 분들은 다 받고 신규 물량도 상장이 됐고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본연의 가치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도 매출도 그렇고 매출이 이제 올해 1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올해 1,600억, 지난해 대비했을 때 6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다시 이제 적정 평균가가 56,000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본질 가치를 중시하면서 뭔가 주가가 급등락이 연출됐었지만 한 단계씩 레벨업되는 그런 과정들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증자 물량도 일정하게는 좀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물량들 소화도 시키고 또 위에 상단에 이제 부딪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비중 30% 36,000원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4만 원에 근접하면은 한 30%나 50% 정도 이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밑에서 또 다시 또 재매수하고 이런 어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중시값이 됩니다. 바로 딱 매수하신 가격이 되겠네요. 36,000원.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3만 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아니다. 그러면 3만 5, 6천 원 정도가 중시값을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이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3만 원대 후반 4만 원을 근접할 수 있는 그 디딤발을 만들어 준다라는 측면에서 동요 없이 3만 6천 원을 홀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 4만 원을 넘어가고 새로운 고점을 가기에는 뭐 하이닉스라든가 또 삼성전자라든가 얘네들이 아직은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단을 가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적절하게 이 실현과 밑에서 다시 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아직은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홀딩하되 이 4만 원 근접 시에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985원에 15%요. 3,985원에 15%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이 종목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을까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가지고 계셨고,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아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한 3천 중반대 되면 매도하려고 손해보고라도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아, 네, 그러시군요. 또 오랫동안 네. 가지고 있으신 만큼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 원전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전력 설비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기자재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고, 과거에 우리가 원전주들 움직일 때는 이러한 저가형 원전 뭐 보성 파워텍을 비롯해서 막 같이 급등락도 보여줍니다. 근데 철저하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자 지금 뭐 1년 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원전주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소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급등의 어떤 패턴들이 2022년도에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중간중간에 뭐 어떤 그 기대감 속에서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예. 별로 탄력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난번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4,600원을 가장 높게 형성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냥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잖아요. 뭐 체코 원전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와도 별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로 약발도 못 받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다른 원전주들이 안 간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또 한전기술이라든가 또 최근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뭐 오히려 더 저점 잡고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예.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뭘 판단해? 이제는 과거에 다른 원전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잘 판단을 해보세요. 뭐 원전주 움직이면 아무거나 그냥 다 우하고 갔다가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지금 고민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진짜로 뭐 좀 올라갈 듯 하면은 두들겨 맞고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과감하게 한 번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그쵸? 뭐 그것이 뭐 이번 달이 될지 아니면 올해 중에 될지 뭐 물론 뭐 또 나오지만은 근데 지금 뭐 매수하신 뭐 4,000원 근처 여기까지 물론 오면 좋겠지만 거기의 흐름보다는 요 3,000원대 중반 정도 3,500원 뭐 이런 그 정도 오면 예.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지금은 뭐 버텨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3,000원 중반 라인에서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투자 성향과 또 비중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유튜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저희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2,700원. 122,700원에 비중은 얼만큼 가지고 계실까요? 비중은 3%입니다. 비중은 3% 가지고 계시고 오늘 많이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수익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실적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목이 그래서 네. 말씀 좀 조금만 나누고 계시죠. 아, 네. 지금 파트너님께서 또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언제쯤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보유한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요? 네. 네. 이렇게 장기간 보유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참, 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쵸?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이게 14만 원까지 갔는데 예. 좀 더 간다 사서 조금 더 아, 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비중 다행히 3%니까 네. 오히려 요 9만 원 요 라인에서는 더 사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네? 충분히 되거든요, 비중. 그거, 아니, 유효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사실 다른 거들이 있어서 이거를 또 더 추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아니, 추가 매수하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네.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9% 이상 급증했다라고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아까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이러지라고 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투자 자세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급증을 했는데 2024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감소가 됐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분기마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내년 2분기, 올해 또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분기에는 사실은 이 뇌전증 치료제 관련된 이거 매출이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 작년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 이제 계속 좋았는데 그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어서 지난 4분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감소됐네. 이것이 이제 일순간에 단기적으로 세론이 작동되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기술 로열티 유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의 위치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매수를 오히려 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장기간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 60주선이 계속 이렇게 원형 바닥형의 모습을 이 초록색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렇게 여기 시점부터 이제 턴해주기 시작하잖아요. 우상향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그전에는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다 꺾어져 내려왔었지만은 여기 꺾어져 내려왔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2023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주가가 돌아서 주기 시작을 하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해 주니까 13만 원까지 이렇게 쌍봉을 찍고 이제 꺾인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또 아주 절묘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한 저항의 자리가 연출되었던 이 2022년도의 요 자리, 요 9만 원 라인이에요.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계속 부딪혔다가 이제 돌파를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13만 원을 갔었던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지난번에 13만 원 가서
내가 이거 몇 년을 고생했는데 겨우 뭐 5% 게임하고 나 조금만 더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팔았어. 그쵸?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거꾸로, 왜냐면 최소한도 이 주가가 쌍봉을 찍고 지금 밀렸지만은 하단부에 근접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를 받아야 돼. 저항의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쫄아서, 그전에는 잘 보세요. 그전에는 만약에 이거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이 저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제 저점은 다 나온 거예요. 이 종목이 다시 뭐 이게 뭐 7만 원을 깨고 내려가고 이럴 자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밀려도 요 9만 원과 요 8만 원 사이는 이제는 매수의 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딱 제 전화 끊으시고 요거는 이제 또 분봉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뭐 9만 원 정도, 9만 원, 1,000원, 9만 원에 만약에 내가 지금 300주가 있다. 그러면 뭐 100주 정도 나눠서 오늘 사시고 또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또 밀리면 또 저점에서 요 라인에서 또 조금씩 사시고 그래가지고 딱 단가를 맞춰 놓으시면 이제 13만 원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한 뭐 12만 2천 원인데 만약에 3% 정도 더 해서 6% 단가 낮추고 비중 늘리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원, 12만 원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단가가 11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에서 이제 올라올 때 예를 들면은 뭐 한 11만 원 정도나 12만 원의 일부 매도 그리고 또 13만 원 근처 가서 또 일부 매도하면은 깔끔하게 한풀이하고 나올 수 있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11만 원과 또 13만 원 라인에서 비중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605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CJ 대한통운, 매수가는 13만 5,900원에 비중은 8%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네, 대한통운 그전에 또 한번 문의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이나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 추이를 보여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보면은 관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뭐 아무리 뭐 이커머스 시장이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어떠한 영향을 같이 받는다. 요렇게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물론 실적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는 나옵니다. 안정적으로는 나오지만 어떠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어떤 모멘텀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밸류를 따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도 지금 1배 미만인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고 PR 기준으로도 7배 내외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 크게 더 뭐 밀릴 자리도 없어요. 사실은 밀릴 자리도 없고 뭐 시장이 조금 뭐 유동성이 더 풍부해 주면서 으쌰으쌰 가주면은 그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단부를 잡아주고 반등은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하단과 상단은 나왔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고점을 형성했던 9만 5천 원 라인 그리고 여기 이 8만 원을 살짝 깨지는 자리들 8만 원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난번 구간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됐다가 짧은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다시 또 하단부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버티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95,000원 정도가 갔을 때 그때 비중을 반이라도 정리하시고 또 밑에서 9만 원 초반이라든가 9만 원 깨졌을 때 대응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 뭐 요 85,000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비중 8%니까 뭐 8% 더 실어가지고 95,000원까지 가면은 깔끔하게 그래도 크게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 같이 돌아서 줘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돌아서 주지 못하고 주도 섹터들 위주로 움직이니까 얘가 언제 갈 줄 알고요. 여기다가 또 자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또 다른 고생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여주고 모멘텀이 있고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단가도 낮추고 이익 실현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는 그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 지금은 홀딩. 9만 원대 중반 가면은 내가 1000주가 있다 그러면 500주 매도, 밑에서 다시 또 9만 원 초반이라든가 이하 자리에서 재매수하고 이러면서 비중과 단가를 같은 금액 내에서 유지를 해가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자금 투입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홀딩 이후에 또 95,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실적주들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넷마블이 9%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주들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이번 달에는 우리 관세보다는 실적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뭐 이미 진행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보통 보면은 분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은 4월이게 되겠죠.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라든가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IT부터 포문을 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주 먼저 포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IT 쪽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다다음 주에 27일인가 8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대단한 막이 내려지는 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뷰와 리포트, 그리고 또 그만큼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을 구현해 주었기 때문에 같은 게임주라도 NC소프트와 넷마블을 보시면 또 차별화가 됩니다. 네. 바로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실적이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영원한 그리고 근본적인 테마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물려 있으면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임자를 잘 만나야죠. 때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실적이 발표된 거 그리고 향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다라면 이러한 실적 관련주들 막연하게 실적 시즌이니까 뭐 실적 관련주들이 좋겠구나가 아니라 이미 발표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발표가 나쁘게 나왔더라도 다음에 좋아질 것이라든가 또는 발표가 좋게도 나왔고 더 좋아진다라든가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아까 SK바이오팜처럼 전분기 대비하니까 또 안 좋거나 또 향후 전망에 대한 이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항상 이러한 코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댓글에 또 종목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조아님께서 네이버 또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 물어보셨어요. 신규 매수 반절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좋게 나오긴 했는데 향후에 얘네들의 어떤 캐시카우라든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매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저께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밀리고
외국인 기관들 동시에 이렇게 대규모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픈 거죠.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 한번 빵 때렸습니다. 근데 때리자마자 곧바로 그냥 내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좀 몸을 추스려야지. 그런 것처럼 결국은 주식도 똑같아요. 물론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도 떨어져 있고 단기 급락하니까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싶지만 지금 네이버 한번 모양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중요하고요. 여기 이 밀렸을 때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도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밀린 자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날입니다. 그렇죠? 4월 8일 날 뭐 관세 영향도 받고 뭐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한 흐름.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이런 도증이 나와주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음봉으로 이렇게 상승을 갭상승했다가 밀리고 단기적으로 요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들 속에서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똑같은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현재 시점에서 오늘 이제 최소한도 추스려 보려고 하방을 잡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도,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도지형의 모습이 작은 양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도 훨씬 더 오늘 종가까지 가도 어제 거래량보다도 작은 거래량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오늘 저점이었던 자리, 오늘 장중 저점이 18만 8,600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이 18만 8,6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또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61선이 꺾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 넥라인이 연출되었던 이 21만 원의 라인들을 쉽게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좋게 보면은 이 18만 원과 요 20만 원 사이에 갇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이슈들 파트너님께서 핵심 이슈들만 쏙쏙 뽑아서 밴드에 업로드해주고 계시니까요. 또 밴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또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772-0269번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창에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624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HD현대건설기계, 매수가는 7만 원에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거의 매수가에 이제 근접한 상황이어서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참 이 제일 우리가 투자하면서 고민되는 게 네. 기간도 기간이고 내가 이제 뭐 본전 왔어. 네. 이거 여기서
손실을 안 보고 팔고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팔고 났더니 이거 더 치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네, 이런 맞습니다. 그 고민이 제일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비중이 30%가 좀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데 지금 뭐 7만 원이라든가 뭐 6만 원대 뭐 초중반 정도다 이러면은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재건 관련한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어떤 종전 휴전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 뭐 테마성 종목으로 형성하고 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진짜 이런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미국이 제대로 또 트럼프가 정신 차려서 어차피 내년 10월 달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대비한다고 하면 7월 달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미국의 인프라 재건 부흥하기 위해서 또 뭔가 뭐 감세 정책부터 시작해서 또 SOC 인프라 투자 확대 우리도 선거 때 되면은 맨날 뭐 도로 새로 내고 길 닦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중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단이 뭐 서프라이즈하게 급증해주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매출 작년에는 좀 감소했지만은요, 뭐 2% 그리고 내년에 이제 9%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올해도 조금 감소되지만 내년에 2,250억 정도 3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유럽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방산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어떤 재정을 지금 확대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도 진출되는 이러한 그 흐름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금 일부 적정 주가 77,000원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뭐 일부 높게 보는 데들은 9만 원도 보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관세 악영향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급격하게 어떤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어떤 실적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하게 올라갔었던 요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됐던 요 8만 원대 여기를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까지 9만 원을 넘어갔던 이런 자리가 올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현재 구간에서 보면 요 8만 원 그리고 현재 모습만 보면은 요 6만 원 정도를 하단으로 두고 8만 원을 1차 상단으로 보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지금은 당연히 홀딩 그리고 이제 8만 원에 근접해 주는 뭐 7만 뭐 5, 6천 원, 뭐 4, 5천 원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온다. 거래도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만약에 또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야, 니네들 일단 30일까지 휴전해. 말 안 들으면 또 추가적인 조치할 거야. 그 얘기는 러시아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물협정 사인도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더 뭐 강화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뭐 상황 되면은 만약에 푸틴도 그래 30일 휴전하자. 뭐 이러면 또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라고요. 그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뭐 10%든 뭐 5%든 수익 챙기고 밑에서 다시 또 하면서 전체 비중은 뭐 한 15%에서 20% 미만으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6만 원 지지 그리고 8만 원은 저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엔캠이요. 엔캠 가지고 계시고, 네. 네, 매수가랑. 아니, 엔캠이 아니죠. 카카오요, 카카오. 네,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랑 또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15%입니다. 네, 57,0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좀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건데요. 네. 지금도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냥 네. 있어도 되는 건지. 아, 네, 그러시군요. 아, 매수가 네네.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비중을 늘려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 15%의 추가 매수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잘 카카오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계속 그 4월 달, 3월 달 말씀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혹시 네. 뭐 참고 좀 하셨었나요? 그러면요. 근데 워낙 시세가 높아가지고 높을 때 사서 한 3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그러셨죠? 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예, 움직일 듯 하면은 뭐 실적이 어떻다, 뭐가 뭐 매각 이슈가 안 된다, 뭐 이래가면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딱 한 방이 없어, 지금. 그런 네. 것들이 깔끔하게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김범수 네네. 의장이 지금 뭐 병가로 요양 중이니까 네. 어떤 확실한 그 결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사실은 사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수 추가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네네. 이 종목에 들어가서 그 자금을 또 묶여 있기보다는 현금을 네네. 유지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 내에서 흔들릴 때 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쵸, 물에 예.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제가 월요일 날 제공해 드리는 뭐 쓰리고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든가 뭐 네네. 1대1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요. 네. 그렇게 네.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이 종목의 위치만을 이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네네.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네.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항상 네네. 우리가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만약에 대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자리가 네네. 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이 2023년도죠. 61,900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잡아요. 여기서 한 번 네네. 저점 잡고 한 번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저점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 구간에서 요 4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자리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 저항이 네네네. 연출됐던 이 저항의 자리가 돌파가 돼주는 이러한 시점들.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포인트를 나중에라도 저하고 네네.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한번 공부를 네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3년, 네네. 그런 이후에 주가가 또 한 번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이렇게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네네네. 그리고 다행히 하단은 여기서 36,000원, 7,000원, 8,000원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수렴을 시켜놓고 있어요. 일단은. 네네네. 이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려면 네네. 여기 거래가 음봉으로 밀리는 거래가 아니라 거래가 한번 빵 터지면서 양봉이 한번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네네네. 그때 이제 내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라도 추가 매수를 하고 네, 그때.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줄 때.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면 얘는 네. 지금 왜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안 들어오냐면 네네.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어. 네. 보세요. 지금 만약에 시청자님도 만약에 큰 손이야. 네네. 내가 막 몇백억을 갖고 있어. 네네. 근데 이 종목을 하려고 해도 계속 매물이에요. 여기도. 여기 4만 원 매물이죠. 그다음 이 고점의 자리들 4만 6천 원, 7천 원이 매물이죠. 그러면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챗 GPT하고 뭔가 수익 사업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단기적으로는 요 3만 6, 7천 원, 4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36,000원 돈에. 예, 일단은. 사서 단가를 좀 내려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더 슈팅이 돼서 4만 원대 중반 가면은 그때 오히려 비중을 더 줄여서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신규 자금은 네네네. 투입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좀 빠져 있지만 버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